설마 식당 운영하시면서 아직도 블로그 체험단을 안 하시나요? 아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지만 아직 체험단에 대해 모르거나 알아도 그런 거는 그냥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지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체험단은 안 하면 정말 손해고요. 이걸 잘 모르고 진행하면 자영업을 하는 내내 계속 끌려다니고 잘못하면 돈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알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아끼면서 마케팅 효과는 몇 배 이상, 매출은 몇백만 원 이상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체험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어집도 하고 있지만 원래 하던 일이 온라인 마케팅 일이기 때문에 저만큼 체험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 매장에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블로그에 리뷰를 올려주는 겁니다. 물론 식사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식당 갈 때 인터넷으로 검색 안 해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동네 분식집 갈 때는 그냥 가지만 대부분의 식당을 검색해보고 리뷰를 보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도 없고 블로그 리뷰도 없으면 그 식당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리뷰가 없으면 야, 여기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사실상 그 매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 가게를 잘 세팅해 두고 리뷰를 최소한 몇십 개 정도는 쌓아놔야지 우리 가게를 처음 본 손님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사회적 검증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자진해서 리뷰를 쓰는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특히나 블로그에 자세한 리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손님 중에 블로그 자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체험단을 통해서 우리 가게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켜야 신규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큰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단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체험단은 공짜로 음식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블로거한테 공짜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체험단을 하면 안 하니만 못하고요. 오히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사장님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로거는 시간 내서 우리 가게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사진 찍고 편집하고 글을 써서 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블로거는 최소한 3, 4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해도 4, 5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보통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단가가 원가로 보면 사실 3, 4만 원 이하일 겁니다. 물론 더 비싼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블로그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2010년대 초반에 한참 블로그를 운영할 때 식당에 체험단으로 많이 가봤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체험단에 대한 인식이 더 없었기 때문에 체험단이라고 해서 갔더니 일반 손님으로 갔을 때하고 응대가 다르더라고요. 무슨 내가 얻어먹으러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체험단 손님을 이렇게 대우하면요, 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체험단 손님도 일반 손님하고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체험단이라고 무조건 좋은 리뷰만 써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블로거로서 식당 체험단을 많이 가봤고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했고 지금은 자영업,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장에서 다 경험을 해본 거죠.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 체험단을 진행했으니까 블로거가 식사를 하고 우리 가게 리뷰를 쓸 때 당연히 좋은 내용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블로거는 식사를 제공받고 체험단을 하는 거지 이 식당의 직원이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마케팅 업체의 직원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리뷰를 좋게 써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블로거인데 체험단을 신청해서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나 직원이 내가 체험단 하러 왔다고 했더니 표정도 뭔가 안 좋고 무슨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대우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맛도 그냥 그렇고 가게도 특별한 게 없고 청소 상태도 지저분해, 서비스도 엉망이야. 근데 체험단 왔으니 리뷰는 또 써야 돼. 블로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체험단 참여했으니까 무조건 좋게 써야 될까요? 참 난감하죠.
블로거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블로그에 애정이 있고 이웃도 많고 또 방문자도 많은 블로거일수록 그런 억지 글은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해? 거짓말이잖아요. 돈 몇 푼에 내 블로그를 오염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내 글 보고 이 식당에 간 사람들이 실망할 거고 결국 내 블로그에 대해서도 또 나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낄 거니까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 의견과 다른 글을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싫은 경우는 많지 않고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단을 갔는데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또 다른 부분은 조금 실망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강조해주고 부정적인 부분은 살짝 언급만 하거나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게 블로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고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 거죠. 식당 사장님이 체험단 블로거를 공짜로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대우하고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아무리 음식 맛이 괜찮아도 블로거도 사람인데 리뷰를 좋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리뷰에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식당 사장님은 또 노발대발하기도 합니다. 돈 써서 마케팅했는데 안 좋은 리뷰 썼다고 화를 내고 잘못하면 대판 싸우는 거죠. 블로거가 악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드백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체험단을 기본적으로 잘 응대했다면 음식이나 서비스에 조금 불만이 있어도 대부분은 리뷰에 직접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리뷰에는 살짝 아쉬웠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죠. 그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이 체험단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체험단 효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은 체험단을 했다고 바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뭐든 그렇지만 블로그 리뷰 한 개 올라갔다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리뷰가 꾸준히 수십 개 이상 쌓여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반응이 있을 겁니다. 마케팅 업체에 홍보를 맡기면 보통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큰 효과를 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 비용으로 체험단만 직접 진행하면서 한 달에 식재료 30-40만 원 정도만 써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험단은 초반에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내내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체험단이 왜 중요한지, 체험단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와 체험단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 이어서 보시죠.